둘이서만 나누면 된다 아이가. 뭐가 문제인데? 문제? 문제 많지. 니는 아파트도 받았잖아. 니는 진짜 가족한테 일하면 안 된다. 아 내가 뭐? 아버지, 저 왔어요. 왔나? 빨리 밥 차리라. 배고프다. 아직 식사도 안 하고 계셨어요. 아휴, 제가 어제 반찬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갔는데 꺼내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시끄럽다. 빨리 밥 차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시네요. 예, 무서워요. 빨래 좀 제때제때 내놓으시라니까. 그나저나 식사는 다 하셨나?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차리고 있어! 에? 아이고 119! 119!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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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누나 이 무슨 일이고? 철수야 왔나? 아 아버지가 갑자기 왜 쓰러지셨는데? 의사는 뭐라던데? 대종양이란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으란다. 아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괜찮다. 사업하느라가 바쁜데 바로 오노. 일은 좀 잘 되나? 그냥 뭐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안쓰러워서 내가 눈도 제대로 못 감는다. 우리 집 기둥인데 기둥이 튼튼해야 집안이 잘 되는데 내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내 명의 아파트 철순이 줄 테니까 남자가 어깨 좀 펴고 다니라. 아버지, 네 아버지랑 좀 있어라. 아 왜? 내 또 금방 나가봐야 된다. 다솜이랑 애들 어찌 지내는지 반찬은 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까 아이가. 아 지금 친할머니가 잘 돌봐주긴데 그거는. 그게 말이가. 말숙이랑 매제가 너희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노? 알았다. 갔다 온다 빨리. 아이고 우리 다솜이 학교 잘 갔다 왔나? 이모 왔어요. 동생은 학원 갔을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응, 잘 챙겨 먹고 있다.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고. 이모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조카 다 컸네. 알겠다. 이모가 반찬이랑 넣어놨으니까 밥 꼭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이모한테 꼭 전화해라. 알겠어요. 이모가 너무 착하고 좋으시네요. 네. 오늘 김정래 환자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기운이 영 없고 못 일어나시는데요. 자꾸 잠만 자고.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간호를 거의 정숙 씨가 전담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예? 아버지.
누나 그때 좀 봐봐. 와, 그 아버지 재산은 정리했는데 한 25억 정도 되더라.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누나랑 나랑 둘이서 나누자. 우리 둘이만? 다솜이랑 애들은? 에이 어차피 둘째 누나 죽은 지도 오래됐는데 뭐 우리가 그 애들까지 신경 써야 되나. 됐고 내가 아들이니까 15억 가져가고 누나가 그래 뭐 그동안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10억. 그래 그 10억도 적은 돈 아니다. 뭐라고?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파트도 받았잖아. 그 아파트 벌써 10억이나 올랐다며. 그게 뭐 그거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준 건데 그게 여기서 왜 나오는데. 됐고 자자 이거 동의나 해라. 이야, 네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돈 앞에는 형제 자매도 없다더니. 내가 지금 내 혼자 다 가진다나? 누나 생각해서 둘이서 지금 나누자고 하는 거 아이가? 어린 나이에 부모 잃은 너그 조카들 불쌍하지도 않나? 그러고 나누려면 똑같이 나눠야지. 네가 와 더 가져가는데. 네가 아버지 아플 때 병간호를 했나 뭐 했노? 신경도 안 썼다 이가. 야 이제 슬슬 본심이 나오네. 뭐라고? 나는 동의 못 해준다. 알았다. 그러고 뭐 법대로 하자 그래. 네, 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남매의 갈등입니다. 아버지는 참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실 텐데 참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예, 거기에다가 또 혼자서 병간호에다가 고생은 다 했는데 남동생 김철수 씨의 제안이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자, 먼저 가족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녀 김정숙 씨, 차녀 김말숙 씨, 그리고 막내 아들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녀 김말숙 씨 부부가 지병으로 먼저 사망했고 김말숙 씨 부부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네, 김정숙 씨가 이 조카들도 자주 보살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정숙 씨가 어린 조카와 아버지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남동생 김철수 씨에게 시세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줍니다. 거기다가 김정래 씨가 사망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25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있었는데요. 막내 김철수 씨가 큰 누나 정숙 씨에게 둘이서만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절반이 아닌 자신이 15억, 정숙 씨에게는 10억만 가져가라고 하죠. 이에 의뢰인 김정숙 씨는 조카들도 마음에 걸리고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남동생의 제안이 불공평하다 여겨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러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상속 다툼이 생겨서 정숙 씨의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보기에도 남동생의 제안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아들이라는 거 빼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정숙 씨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뿐만 아니라 전혀 공평하지도 않은 제안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공평하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좀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죠. 네, 제가 정말 한번 공평하게 한번 네. 해결해 보겠습니다. 공평하게. 네. 자, 우선에 남동생인 김철수 씨가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동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효력이 없는 거죠? 네, 우선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이란 말 그대로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즉 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상속 재산 협의 분할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 다만 합의에 관해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인 김정숙 씨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협의 분할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재산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들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에이, 조선시대에서 오셨습니까? 나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법적인 그 상속의 지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아들이라고도 전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나 손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들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으로 고모, 삼촌, 사촌 형제 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그 배우자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드라마상에는 배우자가 일찍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배우자가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죠? 예,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방금 설명드린 1순위, 2순위인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1, 2순위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배우자가 상당히 법률 지위가 높아가지고 좀 그 많이 상속을 받는다라는 그거를 들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1.5대 1, 즉 150%더 많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의뢰인의 그 사망한 둘째 동생 부부의 조카 있잖아요. 그 자녀들. 이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어린 조카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둘째 딸인 김말숙 씨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그 조카들이 대습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 상속은 어떤 겁니까? 예, 대습 상속은 이 사건이 김말숙 씨처럼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을 한 경우 예. 이 사건의 조카들처럼 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이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아, 그 대습의 대자가 대리해서 대신해서라는 뜻이 있네, 그죠? 예, 예. 그럼 이게 실제로 상속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고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다만 금전,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은 되나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상속 분할의 방법에는 첫 번째 협의 분할, 두 번째 지정 분할, 그리고 세 번째 심판 분할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우선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할 경우 공동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하여 상속분에 따라 분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김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도 보살피고 또 가족들 보살피느라 본인은 정작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기여도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법에 따라 김정숙 씨의 경우 충분히 기여자로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기여자란 공동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에 특별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기여자로 인정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야, 그럼 이게 기여도라고 할까요? 그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지죠? 그러게요. 예, 우선 기여분도 원칙적으로는 공동 상속인이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이러한 기여분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정법원을 통해서 기여분을 결정해달라는 심판을 통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 이 상속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공동 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우선 기여분을 공제하여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네. 그리하여 나머지 상속 재산 중에서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분에 자신의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거기에 그 막내 아들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분할할 때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막내 아들이 살아 생전에 받았던 10억 상당의 아파트는 부친의 생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특별 수익에 해당합니다. 아, 그럼 이 특별 수익에 해당되면 특별 수익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용어입니까? 네, 특별 수익자란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즉 유언으로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도 기여분과 마찬가지로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좀 상속할 때 셈법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우선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각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 수익을 가한 재산, 네. 즉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평하게 공동 상속인 아무에게도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이 원래대로라면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므로
그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 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고 그중 특별 수익자는 이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이전받았기에 특별 수익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상속분에서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게 특별 수익분을 빼고 이제 상속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럼 김정숙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공평하게 분할을 되는 건가요? 예, 김정숙 씨의 경우 자신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평생을 부친 정래 씨와 함께 생활하고 그를 간호하고 특별히 부양하여 그 피상속인 정래 씨의 재산의 유지 또는 형색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네. 충분히 기여자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정숙 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을 통해서 기여분이 5억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친 상속 재산 중에서 자신의 기여분인 5억 원은 분할되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하고 네. 이러한 5억 원은 김정숙 씨 개인의 몫이 되고 아. 기여분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 재산에서 각자 상속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숙 씨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선 구체적인 상속분을 상속을 할 때는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하고 네.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망한 부친인 정래 씨의 상속 재산 가액은 사망 당시 재산 25억과 생전에 막내 아들에게 증여한 10억 원을 합친 총 35억이 있으나 네. 그중 방금 설명한 김정숙 씨의 기여분 5억 원은 김정숙 씨 개인의 몫으로 되고 이를 제외한 총 30억 원이 분할할 상속 재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 30억 원을 김정숙 씨와 그리고 남동생, 조카들이 나누게 되는 거네요. 자녀 말숙 씨가 생존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원칙적으로 자녀 3명이서 10억 원씩 3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숙 씨는 자신의 기여분인 5억을 합쳐서 정숙 씨만 15억 원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네. 이 사건에서는 자녀 말숙 씨가 사망 전에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그 자녀 2명이 말숙 씨의 상속분 10억 원을 2분의 1씩 나누어 5억 원씩 대습 상속을 하게 됩니다. 아. 야, 그럼 이제 제일 그 얄미운 막내 아들 철수 씨는 그렇죠. 얼마를 받게 궁금하네요. 됩니까? 네. 철수 씨는 이미 자신의 상속분인 10억 원은 이미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인 10억 원에서 생전에 증여를 받은 10억 원을 빼면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친이 사망하고 남긴 25억 중에서 15억은 정숙 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 15억 원은 김정숙 씨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억 중 5억 원씩 2명의 조카에게 분할되어 철수 씨에게는 추가로 분할될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야, 시원하다. 자, 이 상속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셈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게 진짜 무슨 제사상 엎으면서 싸울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정말 공평하게 또 평화롭게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해져 네, 있는 게 네. 있으니까 그대로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정숙 씨에게 어떤 해결책 내려주시겠어요? 예, 김정숙 씨의 경우 남동생이 제안한 상속재산 협의안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 법원을 통해 자신의 기여분도 인정을 받고 어린 조카들의 상속분도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서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